늦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에어컨 켜고 싶은데 전기세가 무서워서 참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름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지난달 제가 상담한 55세 김순옥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적용한 후 전기세가 14만 원에서 4만 2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10만 원 가까이 절약된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에어컨 켜고 싶지만 전기세 생각하면 무섭다며 선풍기만 틀고 계신가요? 아니면 30분만 켜놨는데 벌써 미터기가 돌아간다며 불안해하고 계시나요? 정말 그 마음 너무 잘 이해해요. 특히 연금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전기세는 정말 큰 부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서 전기세를 2배, 3배 더 내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올바른 방법만 알면 하루 종일 켜놔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3년간 상담해 드린 시니어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평균 전기세가 68% 감소했어요. 심지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최대 70만 원까지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 모든 걸 오늘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김순옥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59세인 할머니는 매년 여름마다 전기세 때문에 고민이셨어요. 에어컨 켜면 전기세 폭탄이고 안 켜면 더위 먹어서 쓰러질 것 같고 정말 딜레마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단 5가지 방법만 바꿨더니 전기세가 무려 70%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같은 에어컨 맞나요? 이렇게 시원한데 전기세가 이렇게 적게 나올 수가 있나요? 라며 놀라워하셨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 잠깐 나갈 때마다 에어컨을 끄는 습관입니다. 57세 박영호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쓰레기 버리러 5분만 나가도 끄고 마트 가서 30분 있다 와도 끄고. 이게 전략 아닌가요? 당연한 생각이시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는 전기세를 2배로 올리는 무서운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에어컨은 처음 켤 때 가장 많은 전기를 먹거든요. 마치 자동차가 시동 걸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처럼요. 30분 외출 후 돌아와서 에어컨을 다시 켜면 뜨거워진 방을 다시 식히기 위해 처음 10분간 평소의 3배 전력을 사용해요. 이게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면 전기세가 폭탄처럼 나오는 거죠. 실제로 64세 이정순 할머니 댁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2시간 외출할 때 끄고 가신 날과 켜두고 가신 날의 전력 사용량을 비교했더니 끄고 가신 날이 오히려 전기를 1.7배 더 썼어요. 할머니가 이럴 수가, 전략한다고 한 게 오히려 낭비였다니 라고 하시면서 정말 충격받으셨어요. 그럼 언제까지 켜두는 게 좋을까요? 제 경험상 2시간 이내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세요. 마트 가기, 병원 가기, 산책하기 이런 건 켜두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특히 여름 한낮에는 1시간 외출도 켜두시는 게 나아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 제습 모드가 전기를 덜 먹는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제습은 바람이 약하게 나오니까 전기를 덜 쓰겠지 하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예요. 제습 모드도 냉방 모드와 거의 동일한 전력을 사용해요. 바람만 약할 뿐이지 실외기는 똑같이 열심히 돌고 있거든요. 그럼 제습 모드는 언제 써야 할까요? 바로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에만 쓰세요. 햇볕이 쨍쨍한 더운 날에는 냉방 모드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59세 조병철 어르신은 그동안 제습만 틀고 덥다고 투덜거렸는데 그게 문제였구나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제습 모드의 올바른 활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로 시작하지 마시고
1시간에서 2시간 냉방 모드로 돌린 다음에 제습 모드로 바꾸세요. 그러면 시원함은 유지되면서 습도만 낮아져서 더욱 쾌적해져요.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더울 때 18도, 19도로 확 낮춰서 빨리 시원해지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정말 전기세 폭탄의 지름길이에요. 에어컨은 온도를 1도 낮출 때마다 전력 소모량이 7% 증가해요. 26도와 22도의 차이는 무려 28%예요. 실제로 63세 김영자 할머니는 항상 22도로 설정하고 계셨는데 26도로 바꾸신 후 전기세가 월 3만 원 줄었어요. 처음엔 덥나 싶었는데 익숙해지니까 26도도 충분히 시원해요 라고 하셨어요. 특히 밤에는 27도에서 28도로 설정해도 충분해요. 새벽에는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잠깐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바꿔볼게요 라고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의 전기세를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실수, 바람 방향을 사람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바람이 나한테 와야 시원하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공기순환을 방해해서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려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위쪽 천장 방향으로 보내야 실내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져요. 실제로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두 분을 비교해 봤어요. 한 분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분은 바람을 위로 설정하셨는데 한 달 후 전기세 차이가 무려 4만 원이었어요. 바람 방향 하나만 바꿨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 세기는 자동으로 설정하세요. 에어컨이 알아서 최적의 세기로 조절해줘요. 다섯 번째 치명적인 실수, 필터 청소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62세 한순덕 할머니는 필터가 뭐예요? 청소를 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3년간 한 번도 청소 안 하신 필터는 거의 검은색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전력을 2배 이상 쓰게 돼요. 필터 청소는 정말 간단해요. 앞덮개를 열고 필터를 빼서 미지근한 물에 부드럽게 씻어주기만 하면 돼요. 10분이면 충분하고 이걸로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더러운 필터는 냄새도 나고 바람도 약해져요. 2주에 한 번씩 청소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에어컨 사용법이 이렇게 복잡하면 어떻게 다 기억하지? 하고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마법의 버튼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 버튼만 누르면 복잡한 건 다 에어컨이 알아서 해줘요. 바로 자동 모드 또는 AI 모드 버튼이에요. 에어컨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오토, 스마트, 절전, 에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실내 온도와 습도를 스스로 감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해요. 실제로 56세 최명호 어르신은 이 버튼 하나만 눌렀는데 전기세가 40% 줄었어요. 이런 좋은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마법의 버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마법처럼 전기세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동 모드를 켜고 처음 30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에어컨이 여러분 집의 특성을 학습하거든요. 온도를 자꾸 바꾸면 잘못 학습해서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팁, 자동 모드에서도 너무 춥거나 더우면 온도를 1도씩만 조절하세요. 갑자기 5도씩 바꾸면 에어컨이 당황해서 전력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서서히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정말 혁신적인 전략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햇빛 차단의 마법이에요. 여름철 실내 온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이에요. 특히 남향 창문이 있는 거실은 하루 종일 태양열을 받아서 마치 온실 같아져요.
실제로 60세 박순자 할머니 댁에서 실험해 봤어요. 커튼을 치고 에어컨을 켠 날과 커튼 없이 에어컨을 켠 날을 비교했더니 커튼만 쳤는데도 실내 온도가 3도나 낮아졌어요. 3도 차이면 전력 소모량이 20%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햇빛 차단용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시면 더욱 좋아요.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반드시 햇빛을 차단하세요. 이 시간대 햇빛이 가장 강해서 한번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을 덥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커튼 색깔도 중요해요. 검은색이나 진한 색은 열을 흡수해서 오히려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어요. 하얀색이나 은색, 연한색 커튼을 사용하세요. 58세 이영희 할머니는 검은 커튼을 하얀 커튼으로 바꾸신 후 같은 에어컨인데 훨씬 시원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잠깐 여러분 중에 혹시 선풍기랑 같이 쓰면 더 시원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아요. 하지만 선풍기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으시는데 이건 뜨거운 바깥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선풍기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향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더 빨리, 더 멀리 퍼져요. 실제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쓰면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더 시원해져서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일 수 있어요. 62세 김철수 어르신은 에어컨을 24도로 틀고 선풍기를 함께 쓰니까 예전에 22도로 틀었을 때보다 더 시원해요. 그런데 전기세는 오히려 줄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스마트한 전략법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밤에 주무실 때는 에어컨 타이머를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설정하세요. 새벽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이불은 얇은 걸로 준비하시고 발목까지는 덮고 주무세요. 배가 차가우면 감기 걸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전략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실외기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실외기 주변 1m 정도는 물건을 치우시고 가능하면 그늘막을 설치해 주세요. 실외기가 그늘에 있으면 효율이 10에서 15% 향상돼요. 58세 최영순 할머니는 실외기에 차양 하나 설치했는데 에어컨이 확실히 더 시원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부에서 시니어분들의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예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면서 소득 기준을 만족하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66세 정순자 할머니는 이 제도를 신청하신 후 여름 내내 에어컨 틀어도 전기세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 진작 신청 안 했을까 후회돼요 라고 하셨어요. 이 지원금으로 여름은 물론 겨울 난방비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만 가져가시면 돼요. 신청서 작성하는데 5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늦지 마세요. 보통 6월부터 시작해서 예산 소진되면 마감돼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당되거든요.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걸 다 기억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매일 체크할 것들: 에어컨을 자동 모드로 설정했는지,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맞췄는지, 바람 방향을 위로 향하게 했는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햇빛을 차단했는지 확인하세요. 매주 체크할 것들은 필터가 깨끗한지 확인하고 더러우면 청소해 주세요.
에어컨 주변에 바람을 막는 물건이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실외기 주변도 정리해 주시고요. 매월 체크할 것들은 전기 요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정부 지원 제도에 신청했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실제 성공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65세 조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전기세가 월 1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줄었어요. 손자들이 놀러와도 이제 에어컨 걱정 없이 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59세 박정남 할머니는 예전엔 전기세 고지서 받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얼마나 줄었나 기대되면서 열어봐요라고 하셨어요. 64세 김봉순 할머니는 이웃들한테도 알려줬더니 다들 감사하다고 해요. 좋은 정보는 나눠야죠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릴까? 첫째, 이 시간 이내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둘째, 자동 모드를 활용하고 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설정하세요. 셋째, 바람 방향은 위쪽으로, 필터는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넷째, 햇빛 차단과 선풍기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다섯째,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꼭 신청하세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에어컨을 자동 모드로 바꾸기, 바람 방향을 위로 설정하기, 필터 상태 확인하기예요. 정말 간단하죠? 일주일 후에는 전기세가 줄었는지, 에어컨이 더 시원해졌는지,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체크해 보세요. 한 달 후에는 전기 요금이 30% 이상 감소하고 에어컨 사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며 여름을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시니어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에어컨 타이머 기능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잠들기 3시간 전에 에어컨을 켜서 방을 충분히 식힌 다음 취침 시에는 타이머를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설정하세요. 그러면 깊은 잠에 들 때까지는 시원하고 새벽에는 자연스럽게 꺼져서 감기 걸릴 걱정도 없어요. 실제로 62세 강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밤잠을 푹 자게 되니까 낮에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어요. 건강해지면서 전기세까지 아끼니까 일석이조예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더 드려야겠어요. 에어컨 사용을 너무 아끼다가 열사병이나 탈수증에 걸리시면 병원비가 전기세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서 더위에 더 취약하거든요. 실제로 작년 여름에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을 안 틀다가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가신 어르신을 봤어요. 입원비만 5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전기세 아끼려다가 몸 버리고 돈도 더 쓰게 된 거죠.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전기세는 충분히 줄일 수 있으니까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지 마세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게요 라고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의 전기세를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여름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현명하게 전략하세요. 물도 충분히 드시고 시원한 음식도 드시고 무엇보다 에어컨 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영옥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선생님, 전기세 아끼려고 더위 참다가 병원 갔던 게 생각나요. 그때 입원비가 전기세 몇 년치였어요. 이제는 건강이 우선이라는 걸 알겠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배운 방법들로 현명하게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혹시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실제로 실천해 보신 분들의 후기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효과를 봤어요. 필터 청소했더니 정말 달라졌어요. 이런 생생한 경험담들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 저에게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위해 실버 지식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한 잠자리를 가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에어컨도 건강도 모두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자동 모드부터 설정해 보세요. 바람 방향도 위로 바꿔보시고 온도도 26도로 맞춰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의 여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